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제작한 바 있고 정경사 TV 잘 활용하시면은 수강료 영원입니다. 필요한 거 진지함과 필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간절한 필요라고 그랬습니다. 돈 손해 안 보고 위험하다는 경매에서 함정이나 지뢰에 안 걸리고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무난하게 경매에 참여해서 재산 증식을 하고자 하시는데 필요한 거는 인내심과 진지함을 갖고 이 정경사 TV 지금 영상 170여 개 넘습니다. 뭐 국제 어떤 금리 동향, 부동산 어떤 추세, 언제가 매입 시점인지, 그리고 경매 시작하고 끝은 전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걱정하셔야 될 입찰 보증금 몰수. 10억짜리 경매를 보기 위해서 1억을 보증금을 걸었는데 이게 8억에 한번 유찰되고 8억에 산 줄 알았더니 5억을 따로 내야 되는 입장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있는 건물 그대로인 줄 알고 샀더니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농지 취득자격 증명, 농지 원상복구, 조경, 전체 원 토지로, 원 농지로 복구하려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사 TV 한번 들어오셨으면은 야, 경매 수강료 없이 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위험인자 제거가 최우선입니다. 복싱에서도 타이슨 그 더킹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또 36개에서도 안 맞으면은 때리면은 주식에서도 손해 안 보면 이익 볼 수 있다. 우선은 방어가 우선입니다. 방어. 그러니까 방어하는 영상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이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회하신 분들 재산 증식 과정에 위험 요소 제거한 후 어떠한 물건이 어떤 캐릭터가 특징 있는 물건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지 2차로 전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대상 영상은 근린 상가입니다. 상가 건물입니다. 감정가 16억 6천. 한 번 떨어졌는데 11억 6천2백. 70%. 거의 이상하다. 서울지방법원 관내는 20% 떨어지고 이 의정부 인천 지방법원, 여기 남양주지원입니다.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 2937.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인천 지방법원 관내는 30%씩 떨어집니다. 경매기일 6월 19일, 청구 금액이 7억,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청구 금액이 7억 정도면은 취하 가능성이 적겠구나. 모든 노력을 이렇게 또 자료 다 검토하시고 해갖고 입찰 보증까지 찾아서 법원에 갔는데 진행이 안 되고 취하가 됐다. 참 좀 허망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그 의사결정, 입찰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가능성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 보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을 해야 대항력, 그 다음에 확보되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효력이 없다는 거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 그냥 배당 순서대로 배당해주고 배당 종기 이전에 신청을 했으면은 내가 낸 법원에 낸 돈에서 배당 받아가고 말 건데 따로 줘야 되는 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8억에 샀는데 법원에 낸 돈 외에 뭐 3, 4억이 추가로 인수금 낙찰자가 승계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배당료 종기를 준수했는지 실제 사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겁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10월 4일인데 10월 6일이나 10월 5일,
신청한 경우 때문에 그냥 얼핏 보고 에더글랜스 그냥 이렇게 보고 아 배당 신청했네 선순위 임차인이 그럼 다 끝났네 해결됐구나 뭐 추가로 인수되는 금액은 없겠구나 하고 입찰 보신 경우에 입찰 보전금 포기하고 재경매 들어간 케이스가 실제 있습니다. 이 물건은 특이하게 그 사찰 상권 배우지 상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뭐 국가 보물로 지정된 종탑도 있고 이따 위치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베드타운 순수 베드타운은 부동산 상승 전망도 없고 그 지역이 그렇게까지 상권의 발달할 그런 근거가 약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어떤 업무 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일이 들어오고 인접된 지역의 학군, 병원까지 갖춰지면은 물론 이상적인 상권인데 이 물건은 사찰 상권이라는 독특한 그렇다고 해서 이 상권을 무시할 만한 그런 배우지가 아닌 위치에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 물건인데 이 편의점이 있네, 편의점. 편의점하고 이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션, 숙박 업도 영위가 가능한 지역이고 편의점이 있고 식당이 있고 이 봉선사가 남양주 지역에 있는 봉선사 이 또 다음장에서 보시겠지만은 이 여기가 이 상권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만약 이 봉선사 없고 여기 뭐 광릉 캠퍼스 이런 그 대규모 시설이 없다. CU 그 편의점 랭킹 1위 하는데 들어갈 리가 없죠. 상권 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 물건이지만은 자 로드뷰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물건입니다. 이 건물 편의점 있고 식당 있고 주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현장에 차 몰고 힘들어 안 가도 참 로드뷰라는 게 우리 곁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활용 제대로 하시면은 현장에 간 거 이상으로 1차 판단하기엔 충분합니다. 뭐 저기 식당 뭐 카페까지 있고 이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주차 공간 좋고 광릉 수목원 상호단 집도 있고 자, 이 대로변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야, 뭐 어떤 그 사찰 입구에 있는 정문 규모가 상권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독점 상권이다, 독점 상권. 이 남양주 봉성사 그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한번 그 참고하시라고 조계종 그 종파 뭐 조계종 본문 그 저기 산하에 있는 사찰이네요. 25 교구 본사 조계종 25 교구 본사고 이 범종각 운하당은 세우고 절종각에 보존된 동정원 조선 전기것으로 보물 397호 그러니까 이 뭐 성지순례 뭐 종교 일반적으로 그 통용되는 불교 신자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매입해 갖고 사찰 어떤 종교 활동도 수행하시면서 가까운 데서 어떤 그 수익까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습니다. 자, 세입자 딱 2명입니다. 임차인이 봉선사 남측 인근의 위치 근린생활시설 카페 아까 우리 저 봤죠 저기 로드뷰로 1층 김모 씨가 1층 1박 2층 전부
이모 씨가 편의점역 102호, 보증금 2천에 88만 원, 3천에 225만 원, 225 더하기 88만 원, 한 3천만 원, 1년에 3억 6천. 딱 10억까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에 연 3% 4% 나오는 상가 건물, 아까 제가 이 수치 보기 전에 이미 한번 간파했지만은 어떤 캐릭터 독특한 상권인데, 상권으로서 어디 뭐 타상권에 번잡한 그런 지역에 좀 후미진 위치에 있는 그런 건물보다는 낫다고 봤는데, 연 3%, 한 4%, 이게 지금 경매 들어가고 이렇게 채권이 복잡하고 신보, 세무, 인천 세무서, 건강보험료까지 이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안 내고 대개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건도 그런 물건 같습니다. 보증금 다 까지지 않았나? 편의점역 우측 102호 요 식당 같습니다. 여기 현황 조사, 이 남양주 세무서 그 저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입 전출 전부 다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고 확정일자 받게 돼 있죠. 배당 요구 금액 신고했으나 보증서 통해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은 이 3천만 원이 차임에서 전액 공제됐다고 신고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입찰보는 입장에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배당을 받고자 하는 하나은행이나 이 2순위 박모 씨, 3순위 주모 씨 등이 자기 순위 배당에 이 사람 보증금이 다 없으니까 보증금 배당 신청할 권리가 없는데 배당 신청 제 날짜 했네요. 두 사람 다. 그러면은 배당 기일 종기까지 이전에 신청했고 선순위 임차인이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제때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신청을 안 했다든지 하면은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 배당 우리가 법원에 내온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안 해주고 따로 매수자가 인수해야 되는 건데, 이 지금 이번 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단 이 배당받을 채권자끼리 해결해야 될 그런 그 배당 이의 이거는 우리한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입찰본 입장에서는. 배당 이의는 참고 삼아서 구두로 제기하고 일주일 내 소제기하는 겁니다. 이 저기 뭐 2, 3순위 건장 채권자가 한다고 봐야죠. 자기 돈 제대로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은 이해관계가 정확히 아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신청했는지 2024년 10월 4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10월 4일) (9월 21일) (9월 12일) 예, 배당 요구 종기 신청에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입찰자 저희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다. 배당 재원에서 해결되는 임차인 2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1층 편의점과 2층 전체를 보증금 3천만 원, 이게 이제 월세다로 공제한 그런 임차인입니다. 1층 식당하고 김모 씨는 1층 편의점과 2층 전체를 1층 식당 임차하고 있다고 진술함. 이 자원 법원 직원이 현장 유치권에서 중요합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지 외양상 인식이 될 만한 어떤 그런 표지를 해야 되고,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점유가 지속돼야 되는 그 유치권에서는 현황 조사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유치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흔적이 나와 있어야 입증이 되는 겁니다. 아까 상권 봤지만은 1층 편의점 들어와 있고 식당, 편의점, 2층 펜션, 숙박업소, 그리고 월세 금액 수준 1년에 한 3,600만 원, 이건 4%, 연 4% 근접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건 명세서는 아까
좀 전에 본 현황조사서는 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현장에 간 법원 직원이 목격된 대로 확인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하고 외국인 세대 열람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고, 물건 명세서는 경매 개일 이해관계인은 일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최근 사항이 기록이 된다고 봐야죠. 여기 새로운 어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꼭 물건 명세서도 확인을 법률적으로 권리분석 어떤 그 본인이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철저하게 깔끔하게 궁금한 점 없고 좀 깨림직한 그런 기분이 들 때는 그게 지뢰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건 물건 접수 내역인데, 물건 접수 내역에는 배당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청구, 교부 청구, 인, 공공, 요거는 뭐 지방세라고 봐야겠네요. 아까 그 인천 뭐 세무서 어디 그 저기 압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부 청구가 국세나 다액, 본건에서는 배당 순위 변동으로 인한 어떤 승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낙찰가 분석인데 이게 매매 사례가 안 나온 거죠.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상권을 배후지로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 감정평가기법에 매매 사례 비교법이 있고, 매매 사례 비교법이 최근 낙찰가율, 매매 사례가 많은 경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 KB, 부동산 등에서 그 매매 사례가 많은 그걸 바탕으로 확률 높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매매 사례를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기법에 수익환원법이 있습니다. 수익이 1년에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면 이 물건은 가치가 얼마가 된다로 환원해서, 제가 아까 강의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3,600 1년에 그러면은 연 한 4% 나오는 물건이 드문데, 이 물건은 그러면은 지금 유찰되고 11억이 진행이 되니까 11억 정도 주고 사도 감정가 16억 6천의 물건을 사도 3에서 4% 오가고, 아까 보기에 위치가 독립상권이지만은 이만한 위치의 물건이, 또 말씀드리지만은 제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위치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게 이 부동산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초역세권에서 물건이 나왔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특수한 상권을 배후지로 삼고 있는데, 수익이 현재 뭐 채권 관계가 복잡하니까 연 4% 미달인데, 제가 보기엔 새로 입찰 봐갖고 계약갱신하고 아니면 명도에서 새로운 임대차를 갱신을 하시면은 4%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최저가에 11억 6,200에 얼마라도 더 쓰시고 11억 8천 정도나 그 수준 약간의 이상을 다른 물건에서는 제가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해서 응찰하십시오. 근처에 가서 급매물 최소한 2개 수배해보고, 이거 지금 수배해볼 급매물도 없을 겁니다.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감각이나 수익 환원법으로 입찰가를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낙찰된다고 봅니다. 11억 8천 정도 아래 위 상하에서 결정을 해갖고 입찰에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